네, 미국 볼티모어에서 대형 선박이 다리와 충돌했는데 2km가 넘는 거대한 다리가 정말 순식간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실종자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큰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건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다리가 무너지는 그 영상을 봐도 충격적인데 컨테이너선이 다리의 교각, 그러니까 다리에 다리를 부딪힌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다리 전체 다리가 무너지는데 한 2~30초 걸렸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 제보 영상을 봐도 뭐 20초, 30초 무의미할 정도로 순식간에 무너졌는데요. 그 다리의 규모도 컸지만 역시 부딪힌 그 선박의 규모도 컸습니다. 네. 그래서 선박의 길이가 전체가 300m 정도가 되고 컨테이너를 최대 10,000개까지 실을 수 있는 그 컨테이너선인데요. 예. 이게 그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 이유가 이제 구조가 트러스 구조가 돼 있는데 예. 트러스 구조가 말씀하신 교각, 다리에 다리를 받치는 다리를 들이받으면서 그 교각과 교각 사이에만 그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네. 전체 교각의 시소처럼 지렛대처럼 연장되면서 순식간에 그 하중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러스 구조라는 게 어떤 거죠? 트러스 구조는 일단은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슬래브 구조로서는 대형의 구조물을 짓는데 한계가 있어서 예. 삼각형으로 이렇게 철제 구조, 우리 한강 철교 같은 데 지나가면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철교 구조를 이렇게 어슷으로 각을 지어서 삼각형 구조를 여러 개를 이어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큰 부피의 튼튼한 구조물을 짓고 설계도 좀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건축물이 교량이 대형화돼 가면서 사장교나 현수교 이렇게 줄을 띄워서 구조물을 지지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바뀐 추세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다리 자체가 워낙 크고 긴데 한 번의 충돌로 정말 확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네. 뭐 오래 지은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1977년에 이 다리가 개통을 했고요. 그 설계부터 개통까지 5년의 건설 기간이 있었다고 하고 예. 이 다리는 볼티모어항의 관문이 되는 다리로서 그 내부에 기존에도 과거부터 수많은 선정 물류가 유통이 있었고 다리로의 교통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강도, 설계 이런 것들은 뭐 잘 지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믿을 것은 아니고 이게 말씀드린 트러스교 같은 경우는요. 네. 접합부가 많잖아요. 예. 이 콘크리트 기둥 같은 경우는 외관의 점검으로서 충분히 구조물의 강도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데 트러스는 그 수많은 접합부들이 용접과 리벳과 환봉, 볼팅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유지 관리의 포인트, 개소가 많아지는 거죠. 유지 지금 관리 보시는 저 그 다리가 말씀하신 게 저렇게 그 엇갈려 있는 그런 느낌이 트러스라는 건가요? 네, 트러스 구조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저 해당 그 키브리지라고 하는 다리는 예. 저 중교관 가장 큰 구간의 경관과 다리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데요. 예. 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 사이 거리가 360m가 넘습니다. 예. 그 넘은 구조를 또 그래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그 구조를 버티기 위해서 네. 아치형의 트러스 구조가 돼 있는데요. 그 주 경관, 주 교각의 한 군데를 들이받으면서 이쪽 360m 구간은 물론이고 좌측까지 이 네 개의 스판이 일시에 그 시소, 변이 하중을 받는 그런 예. 상태가 됩니다. 이 콘크리트로 이 교각은 이 지진과 충격에도 흡수를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교각 위에 구조물이 완전히 고정되는 게 아니고 얹어 놓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각에 충돌해서 이 교각이 비틀어졌을 때 네. 내려앉게 되면 다른 부분의 교각에서도 역시 비틀어지면서 한꺼번에 내려앉게 되는 거죠. 이게 저 다리가 한 2.6km 정도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다리를 그 밑에 떠받치는 교각, 그러니까 다리의 다리는 네. 2.6km에서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리 길이가 2.6km가 예.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 경관이라 그래서 가장 넓은 배가 통과해야 되는 부분. 거기는 그 부분은 366m 366m로 나머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 거리는 약 대략 화면으로 봤을 때 200m 예. 정도 되고 지금 그 트러스 구조가 끝나는 부분에서 보면은 다리가 무너졌어요. 예. 그 이유는 다리 간격이 좁고 좁으면서 트러스 구조가 아니고 거도 구조. 그러니까 대들보를 교각과 교각 사이에 얹어놓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그 구조가 바뀌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항만에서 큰 배가 드나들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 다리보다 훨씬 나중에 훨씬 크게 지어졌는데 예. 인천대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천대교도 이제 가운데 경관 길이가 되게 800m까지 크게 했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과거의 트러스 구조가 아니고 현수교 이게 줄을 띄워서 매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보시는 게 2.6km의 그 다리 중에서 네. 시작과 끝 부분은 지금
그 무너진 중간에 트러스 구조라는 그 부분만 무너진 거고 네, 네. 나머지 시작과 끝 부분은 지금은 살아 있는 그런 상태인 거라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 역시 저 볼티모어 항에서 지금 체셔피크 만 쪽으로 나와서 북대서양으로 나가는 그 항로가 돼 있는데 네. 완전히 고립이 된 상태고요. 아. 그리고 다리도 저 695번 주순환 고속도로가 볼티모어 전체를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통량도 상당히 지금 체증이 될 거고 선박도 물류 차질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차량도 많이 오고 갔던 다리였던 것 같은데 네. 혹시나 피해가 좀 크진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실종자 수색 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전통적인 실종자 수색 방법에 더해서 네. 1시 반에 이제 밤 1시 반에 사고가 났고요. 네. 그 다행히 이제 저 배가 이제 사고이지만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다행인 부분이 수분 전부터 전체 전력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전력 장치가 들어왔다 나가는 걸 반복하면서 이 배의 방향을 그 컨트롤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답니다. 아. 그래서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를 다리에서 입수를 해서 이게 출입 차량을 통제를 했어요. 다리에 네. 아무 차도 못 오게 네, 막았군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제를 했는데 예. 아. 그 다리 내부에 보수던 관계자든 그 직원으로서의 관계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은 있었고요. 지금 그런 차량들이 이렇게 추락한 거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뉴스 영상이나 해외 뉴스 이제 CNN 영상이나 이렇게 얘기를 봐도 예. 트레일러나 이제 일부 차량들의 이동도 보이고 해서 네. 피해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구조 수색은 여러 가지 드론도 지금 쓰고 있고요. 예. 적외선 카메라도 쓰고 있다고 하고 음파 탕지 바다에서 시야가 밤에 보이질 않으니까 깊은 예. 물에서 12m, 15m 수심이 돼서 이제 음파로 하는 소나 장비도 쓰고 있어서 예. 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구조 수습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지 상황을 보니까 수온도 10도 아래쪽이고 네, 지금 그럼 어쨌든 수심도 깊죠. 이제 수심도 깊고 그러면 시야도 확보가 안 될 테고 네. 어느 그 구조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시각은 지금 그 해당 사고 지점 시간은 저녁 7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예.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 그러네요. 시점이죠. 예. 그 낮 동안 수색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수온입니다. 실제로 해양 조난 사고에서 인명 사고의 가장 큰 피해는 익사라기보다 저체온증입니다. 네. 그래서 수온에 따른 피해가 많은데요. 예. 관계 자료에 따르면은 수온이 보통 30도 정도로만 돼도 저체온증이 발생을 하고 생존 가능성을 24시간으로 보는데요. 지금 해당 사고 위치처럼 화씨 50도가 안 되고 수온이 8도, 10도, 섭씨 이렇게 되는 정도면 네. 생존 시간을 1시간 정도 이내로 봅니다. 네,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그 조류도 강한 상태라서 네. 일부 해당 사고의 피해자로 보이는 시신 항구가 그 저희 강변 해변에서 지금 그 발견 수습됐다고도 하고요. 떠내려왔군요. 예, 그런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인명 구조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만 예. 역시나 예를 들어 뭐 아주 극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낮은 확률이지만 네. 차량 내 에어포켓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우리도 작년만 해도 경산 저수지에서 작년에 그 차량 안에서 그 수시간 만에 구조된 사례도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드문 확률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염두를 두고 천천히 구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최선을 다해서 좀 계속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잊을만 하면 계속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이 교량 사고는 우리가 이제 가슴 아픈 큰 기억이 있잖아요. 94년도에 성수대교 분기 사고가 있는데 그 사고가 전 세계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여파를 주었습니다. 예. 일단 설계에서부터 부족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공까지 그리고 부실 관리까지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요. 해당 그 키브리지라고 하는 다리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조사해 보니까 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안전 조치들은 있었어요. 근데 1977년에 지어졌고 교량을 이제 지을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교통량도 보고 주변 인프라를 보는데 예. 그 이후에 물량이 또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편도 2차로니까 그렇게 길긴 하지만 용량이 큰 다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저 다리가 구조가 보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 바깥 부분 약 300m 한 500m 정도 지점에 인공섬이 있습니다. 중앙에. 네. 그러니까 그 중앙 부분을 그 큰 선박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인공섬이 있다 보니까 인공섬을 피해야 되고요. 예. 그에 따른 안전장치를 둔 것이 뭐냐면 각 교각 앞에
그 항구 쪽으로 인공섬들을 또 작게 두었습니다. 300m 정도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직선으로 가게 된다면 교각에 부딪히기 전에 그 인공섬에 먼저 닿게 되겠죠. 예, 예. 근데 지금 선박 같은 경우는 근접해서 통제를 잃는 바람에 방향을 틀리면서 직선이었으면 통과했을 건데 교각을 부딪히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불구한데 예를 들어 이제는 이런 것들도 좀 입체적이고 재난 이후에는 더 강력한 대책을 세우게 되니까 예.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좀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77년도에 만들어진 다리, 지금은 뭐 공법이나 재료나 그게 많이 발전됐을 텐데, 네. 그럼 이런 그 대형 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한 거죠? 이 사고에서 주는 교훈은요. 예. 교각을 들이받았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800m의 그 큰 폭의 주경관을 주고요. 예. 그리고 선박이 드나들 때 안전을 위해서 이 다리가 직각 방향인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그 긴 다리를 약간 틀어서 항로 방향에 직각으로 건설을 했어요. 이런 안전장치는 잘 했는데 예. 지금 이 사고처럼 만약에 교각을 들이받는다면 피해 범위는 800m로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화되는 교각에서 이런 선박이 지나갈 때 예. 어떠한 안전 장비를 스마트하게 갖출 건지 적극적으로 할 건지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공섬을 교각마다 앞에 두었다는 거는 네. 혹시나 선박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걸 예지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10,000개 컨테이너 정도 싣는 대형 선박이라면 예를 들자면 미리 그런 시간 다리를 지나가는 시간만큼은 아예 자동적으로 교통량을 통제하는 일시적으로 신호등과 같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땐 이게 민원이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에 와서는 이게 해법이 되니까 이런 식의 좀 적극적인 그런 대응책 구상이 좀 필요합니다. 마치 철도 건널목에서 차가 정차하고 철도 지나가고 네. 그런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이런 네, 사고를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